안녕하세요. 운행진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체크를 하면서 이런저런 종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그냥 갈팡질팡하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잠깐 초반에는 좀 강하게 올라가나 했는데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끄나 싶었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결국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차트 모양 자체는요,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도 제가 많이 말해서 이제 외웠을 것 같은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차트 모양을 우리가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밀리는 경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특히나 더 밀리게 되는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는 전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대신에 올라가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고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급등 나와 있는 종목들 위아래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지만 매도하는 양 자체는 4월 1일 기준으로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전에는 조 단위로 팔아냈다면 이제는 몇천억 단위로 팔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팔 만큼 좀 판 거 아닌가, 이제 단타치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은 1,500원대에서 1,600원 가나 1,550원 가나 했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유가가 올라가서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장기 하락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탈출시킨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자꾸 탈출을 강조하냐면요, 하락이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종목이 거기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또 반토막이 또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40% 정도 손실이다 라고 한다면 60% 정도의 내 잔존 가치, 내 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반토막 나서 70% 손실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은요, 웬만하면은 주식을 안 들고 맞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올 때 주식을 들고 있는다면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지 간에 일단은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요, 요즘 계속해서 동전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야 지금 이란의 재건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이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나프타 수입이 잘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AI 쪽에서 반도체 쪽에 5G가 엮인다라고 해서 5G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5G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자율주행 그리고 LED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얘가 올라오게 된 이유도 실적은 엉망진창인데 역시나 이 이란을 재건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의 스마트 시티 중동 지역이라던가 이런 쪽에 스마트 시티 짓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엉뚱한 테마로 급등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에탄올 관련주들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탄올 관련주들 역시나 아무래도 이제는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죠. 원자재들이 이제 수급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해서 원자재 관련주 화학 업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전지에서도 2차전지 소재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산으로 엮여 있긴 한데요. 이제 풍산이 한화에서 뭐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급등 나오면서 풍산과 풍산홀딩스 이런 거 올라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개별 호재라고 합니다.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형제 INC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동전주죠. 그래서 카티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동전주다. 그래서 동전주들이 약간 올라오고 있는 게 모아데이터, 형지글로벌, 카티스 뭐 이런 종목들부터 해서 NCN 그리고 CS 이런 기업들까지도 다 동전주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전주가 올라오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내용들 때문이죠. 7월 달에 이제 상패 기준 1,000원 미만인 기업들은 상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전주들이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이용한다면 매매 조건으로 매매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매매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상패가 당한다든지 거래 정지까지도 갈 수 있고 이상 급락 현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처법이 뛰어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런 기업들에 눈독 들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다 할 만한 테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던가 옵투스 제약, 제약 바이오 중에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이제 고평가다라고 하면서 우려감들로 빠지기도 하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지분을 판다 했다가 안 판다 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방산 관련주인 오르비텍 같은 기업들도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도 생기게 되는데, 역시나 대부분의 이렇게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차트 모양을 잘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따라 붙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ENMI처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괜히 사셨다가 바로 폭락이 나와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위치로 만나게 되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90만원대 100만원대 사신 분들은 단기간에 폭락으로 반토막이 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 급등 나온 기업들을 따라 붙는 게 원래도 안 좋지만 요즘 같은 시기는 더 안 좋다. 그래서 모비릭스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니까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샀다가 물리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대응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큰 코 다치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혼날 각오, 약간은 무섭다 하더라도 상담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동전주 위주로 급등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정한 테마를 우리가 찾기 힘들고, 그렇다고 동전주가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동전주를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동전주 중에서는 좋은 상황인 동전주도 있지만 안 좋아서 동전이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어렵다면 굳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시장 여전히 계속해서 그냥 머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냥 지금 이제 한 달째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전쟁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 나가고 협상 스타일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협상을 자꾸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땐 전쟁은 역시나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죠. 쉽사리 협상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협상이라던가 외교라던가 협상이라던가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바뀔 수도 있는가 하면서 그냥 예의주시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먼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하락장이 올 거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빠져있는 종목들 위주로 탈출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은 어려운 시장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추가하면서 할지 말지 그런 것들을 다짐받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